네, 뉴스 너머의 숨은 뉴스까지 파보는 다시 만난 뉴스입니다. 오늘도 김인혜 계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새로 준비한 코너 있잖아요. 네. 이게 뭐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계속 갔으면 좋겠는데 한 주간의 수많은 뉴스들 가운데서 가장 눈에 띄는 사진 한 장에 주목하는 코너 속의 코너, 코소코 한컷 뉴스 김 계장 오늘 기대해도 되겠죠? 네, 백문이 불여 일컷입니다. 어려워요. 네, 다른 괜찮아요. 설명보다 먼저 사진부터 보고 네. 가겠습니다. 사진 볼까요? 봐요. 저거 목욕탕 아니에요? 네, 이곳은 남해군 설천면에 위치한 네. 눈내 목욕탕 미술관입니다. 오랜 동네 목욕탕이 지난 22년 열린 네. 문화공간으로 변신했는데요. 네. 목욕탕 이용객이 줄어들자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었는데 아하. 네, 시작은 씁쓸했으나 네. 반응은 뜨거운 상태라고 합니다. 이게 참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 인구 감소, 네. 지역 소멸 문제이기도 한데 그걸 잘 이렇게 포장을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색 공간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남해군 설천면이라 그랬죠? 네, 눈내 목욕탕 미술관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네, 다음 사진으로 네. 띄워주세요. 네, 이번에도 느낌 비슷한데 전혀 다른 사연이 있습니다. 저거 샤워장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네. 책상도 있고 예. 이게 전시가 아니라 이건 네. 실제 상황인데요. 이거 실제예요? 예, 예. 창원시립합창단의 연습실과 네. 휴게 공간이 부족해서 단원들이 저렇게 샤워장에 책상을 놓고 이용 중입니다. 5년, 6년 전부터 꾸준히 문제가 제기됐지만 네. 달라진 게 없다고 합니다. 최근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자에서 다시 한번 언급되면서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이 샤워장에 저렇게 시립 합창단인데 그것도 이거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이고 네. 시립합창단은 네. 창원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인데요. 네. 이제 휴게 공간에 대한 네.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네. 불구하고 마땅한 공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아니 저게 샤워장에서 이렇게 소리 울리고 뭐 이렇게 도움되라고 한 건가? 아니 전혀 그건 아니고 연습을 그럼 어떻게 해요? 개인 공간이 5개밖에 없어가지고 네. 그런 상태인데요. 단원들은 86명인데 네. 단체 연습 위에 개인 연습은 자율에 맡기는 중이라고 합니다. 아하. 네, 참고로 이 창원시립합창단 연습실은 네. 마산 315 아트홀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 이 방송국하고도 멀지도 않은데 아니 저렇게 샤워장에서 잘못하면 진짜 뭐 냄새가 올라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이 위생 문제가 그래서 엄청 문제인데요. 네네네네. 이게 또 장마잖아요. 네. 내일부터 장마인데 그러네요. 장마는 특히나 역한 냄새에 곰팡이까지. 또 목 쓰시는 분들이 곰팡이 이제 들이마셔가지고 그럼요. 네, 단원들 아주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충격적이네요. 지금 진짜 무대에서 진짜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좀 들려줘야 될 창원 시립합창단인데 정말 이 운영하는 걸 보니까 불협화음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좀 빨리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은 뭐죠? 다음 사진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사진도 아주 핫한 사진입니다. 저거는 뭐죠? 예. 잠깐만요. 저기가 인천의 한 치킨 가게인데 네. 그 전광판 보이시죠? 네, 21대 대통령 이재명 당선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이 전광판 문구가 네. 논란이 됐는데요.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거 때도 사장님이 그 내용을 전광판에 띄었었다고 해요. 파면 때도. 예, 예. 네. 이후 고객들의 별점 테러랑 댓글들이 쏟아졌고 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정치판의 그 시끄러운 진영 갈등이 여기로 다 쏠린 거네요, 또. 네, 이게 네. 치킨업체 본사에도 항의가 빗발 쳤는데요. 아하. 결국 본사에서 가맹점에 계약 해지를 할 수도 있다는 내용 증명을 2차례나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면 때도 네, 전광판에 한 번. 띄었고 당선 때도 띄었고 그러니까 네, 이 두 번. 본사에서 2번이나 경고를 좀 준 셈이네요. 네, 본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네.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네, 사장님도 사과문을 게시했는데 사과문을. 네네네. 네. 근데 또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너무 이제 억압하는 거 아니냐 네네네. 이런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쉽지 않네. 이거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지 진짜 궁금한데 댓글창에 유튜브 댓글창에 좀 남겨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님 그러면 이 세 개를 봤는데 마지막 이 정치하고 치킨 사이에 결론 한번 내볼까요? 정치와 치킨 뗄 수 없죠. 네. 너무 맛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치킨은 맛있다 이걸로 네네네네. 결론은 냈네요. 한컷 뉴스는 요 정도 마무리하시고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개의 한컷 뉴스를 진행해봤고 지금부터는 정말로 진짜 파는 뉴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MBC 경남 뉴스에서도 좀 많이 다뤘고 지난주에도 다뤘고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 얘기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시민사회단체 이 자문위원 위촉을 두고 좀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자문위원 구성을 보면 네. 창원시가 위촉한 12명, 그리고 손태화 창원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3명, 네. 합쳐서 15명인데요. 15명. 네, 이 중에 손태화 의장이 추천한 당연직 남재욱, 김민아 시의원 2명이 논란 중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손태화 의장, 네. 남재욱, 김민아 네. 시의원. 이 세 사람은 저희 뉴스로도 많이 나왔던 이 그렇죠.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네. 탄핵 반대했던 그렇죠. 그런 막말도 집회도 많이 논란되고. 나왔고 네. 특히 손태화 의장 같은 경우는 탄핵 반대 집회에 빨간색 이 목도리 메고 5번이나 참석했던 기억이 나네요. 저도 현장에서 만났었는데 그러면 자 손태화 의장 그리고 남태욱 시의원의 평소 발언 좀 모아봤는데 민주주의 전당의 자문위원으로는 정말 괜찮은지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헌법에 대통령이 고유 권한이잖아요. 비상계엄을 할 수 있는 요건들이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를 지금 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예. 했다는 것만으로 내란죄는 아니다는 거죠. 예. 대통령이 비상대권인 계엄령을 발동하지 않으면 안 될 충분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확인한다. 네. 손태화 창원시의회 의장과 네. 남재욱 시의원의 내란 옹호 입장은 네. 아직도 변화가 없습니다. 아, 네. 그대로군요. 네. 그리고 앞서 또 논란이 됐다고 말씀드렸던 신민아 시의원도 네.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고요. 네. 7월 2일 손해배상 판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사 재판까지 갔네요. 네. 자, 이뿐만이 아니죠. 남재욱, 김민아 두 시의원이 지금 이제 자문위원 맡고 있는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에 대해서도 네. 언급을 했는데 먼저 남재욱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 전체주의 독재 세력에 맞서서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세우고 지켜낸 건국 혁명가입니다. 1960년 3월 15일 마산 민주혁의 원인이 된 3.15 부정선거도 이승만 대통령이 아닌 이기붕 세력이 저지른 일이고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마산역의 주역인 의식 있는 청년 학생들을 오히려 위로했습니다.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이분들은 저는 표현을 기생충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지도층들이 어느 분야에 있든 간에 균형 감각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생충. 네, 저 기생충이라는 게 너무 어이없는 발언 아니에요? 예. 이게 민주화 단체한테 네. 그리고 시민들한테 깜짝 이 놀랐습니다. 기생충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심지어 시의원이에요. 네. 시의원이 저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저게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마이크를 갖다 댄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촬영을 마이크 하고 앞에서. 있는데. 예. 예.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발상이 너무 신기합니다. 네. 예. 그리고 저는 제가 또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이승만 전 대통령이 마산의거의 주역인 청년들을 오히려 위로했다고요? 위로했다. 네. 와, 저 발언. 이런 분들 때문에 뉴라이트가 생기고 네. 학교 현장이 요즘 리박스콜로 날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뭐 화 충분히 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자, 그러면 화가 아직 덜 징전이 됐을 텐데, 자, 김민아 시의원의 발언도 한번 들어보시죠. 이렇게 여러 군데 영령들을 기리는 곳이 있으면 도시 전체가 무겁고 어두워집니다. 김주열 시신 인양지에 있는 그 재단처럼 이렇게 불 밝혀 놓은 것이 딱 거기만 불을 밝혀 놔가지고 무섭대요. 근데 저 발언을 한 김민아 시의원이 좀 무거워처럼 표정이 무거워 보이는데, 네. 이게 민주화를 기억하려는 노력들을 네. 무섭고 어둡다고 표현한 이 발상 너무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거 막말 배틀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예. 보는 창원 시민으로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게 또 시의회에서 영상이 또 돌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충격을 좀 받았을 텐데. 저런 자리에서 저런 말 하면 안 되죠. 네, 이 세 분 말고 또 망언을 한 사람이 있다고요? 속이 답답한데. 네, 창원시가 위촉한 3.15 의거 학생동제 이태 회장입니다. 네. 12.3 불법 개헌을 두둔하며 파면에 이를 정도로 네. 중대한 문제가 아니다고 탄핵을 반대했는데요. 네. 논란이 일자 이우태 회장을 추천했던 창원시가 재검토하겠다고 수습에 나서서 네. 요건 좀 일단락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손태화 시의회 의장이 이제 남재욱 김민아 의원의 이 위촉에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근데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군용위원으로 위촉하면 안 된다는 결격 사유가 어디에도 없고요. 그래도 균형을 잡아야 되겠다는 게 소신입니다.
결격 사유가 없다. 네. 균형을 잡아야겠다는 손 의장의 발언이 맞는지 네. 이 기자가 조목조목 따져보셨죠. 네, 지금 팔 좀 걷고 얘기해야겠네요. 자, 결격사유 없는지 진짜 저희가 좀 일단 답답한데 두 의원의 평소 발언으로 일단 판단해 보시면 이제 뭔가 기준이 좀 서실 것 같고 균형을 잡겠다. 요 발언에 대해서 한번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자, 손태화 의장의 계산으로는 자, 이 창원시가 위촉한 이 자문위원을 아마 염두에 둔 것 같아요. 계산은 뭐 어떤 계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일단 창원시가 위촉한 자문위원 12명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그 보면은 민주화 단체 관계자 지금 나오고 있죠. 5명, 학계 전문가 3명, 운영 전문가 2명, 시민 대표 2명, 그리고 당연직 3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민주화 단체 5명 중에 네. 이유태 이 3.15 이거 이 학생 동지회 회장을 뺀 4명이 이제 진보로 분류되다 보니까 이 자기 몫이죠. 이 당연직에는 보수로 좀 채워가지고 균형을 좀 맞추겠다 이런 계산을 한 거죠. 그런 계산을 또 했다는 말씀이시구나.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데 남재욱, 김민아 시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임명됐는지 먼저 따져봐야 되는데 당초에 이 당연직 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간부 공무원만으로 원래 국한이 돼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시의회에서 규정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규정까지 바꿔. 의장 추천 시의원도 포함되도록 바꿨습니다. 이게 균형을 바로잡겠다는 손 의장 뜻이라면 네네네. 국민의힘 1명, 더불어민주당 1명 이렇게 추천하면 네. 오히려 오해의 소지도 없었을 텐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창원시 의회에서 그렇게 이제 여당 1명, 그렇죠. 이 야당 1명 이렇게 이제 알고 있었을 때 그렇게 해서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례안을 통과시킬 때도 그러니까 당연히 민주당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네. 하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조례안 통과 후에 손태화 시의회 의장이 이제 자신 몫을 이제 국민의힘 의원으로 이제 채운 겁니다. 네, 이 기자의 주장에 대해 손태화 의장도 할 말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자문위원은 해당 지역구에서 위촉하는 게 원칙이라고 하네요. 원칙. 네, 마산의원구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뿐이라 어쩔 수 없다는 반론이 또 있다고 하는데 네. 물론 국민의힘 의원이라도 자격 요건만 된다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리해 보면 손태화 의장, 김민아 시의원, 남재욱 시의원 네. 모두 다 국민의힘이고 같은 지역구. 지역. 예. 일단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극우적인 발언을 했던 이 시의원을 이 민주주의 역사의 장 그리고 교육의 장에 하필. 자문위원으로 두는 것에 대해서는 글쎄 이게 진짜 다른 속뜻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좀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요. 네네네. 요 자문위원이 하는 역할 때문에 네. 또 우리가 많이 걱정이 될 것 같더라고요. 네. 민주주의 전당이 개관하고 나면 전시, 공연, 그리고 강연 등 다양한 행사를 하게 될 텐데 그렇죠. 예. 이때 자문위원들이 심의를 거친다고 해요. 예. 저도 민주주의 전당 가서 보니까 네. 뭐 다음 주에도 강연이 주말에 예정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본인들이 이제 심의를 하면서 이건 안 돼. 그렇죠. 이렇게 영향력을 법률 끼칠 될 수- 우려가 좀 있네요. 그럼요. 그게 더 많이 우려가 됩니다. 그렇군요. 더군다나 창원시가 시의장 추천목에 대해서는 시는 관여할 수 없다며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거기다 남재욱 의원이 또 논란에 기름을 쏟아붓고 있는데 네. 민주화 운동단체 장문에 문자를 보냈다고요? 네. 자, 그 문자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보도를 한번 했었는데 문자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죠. 자, 지방자치단체 정부를 상대로 한 과도한 행사비 운영비 요구가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효과 불분명한 행사에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세금 쓰는 행사 기획단체 아니다. 행사비는 사업 목적과 직접 관련된 최소한의 규모로 요청해 주시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예산을 좀 깎겠다, 삭감하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협박성 내용 같은 그렇죠. 완전 협박이죠. 이런 내용이 좀 들어 있어요. 이 문자를 받은 6월 민주항쟁 기념사업회 김경영 상임 대표에게 문자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제 다시 또 들었던 내용은 뭐 꼬리가 개를 흔든다 이러면서 이제 민주화운동 단체가 과도하다 시정을 흔들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네, 굉장히 황당하고 저는 이분에 대해서 뭐 가까이 본 적도 없었고요.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도 모르겠고 이제 민주주의 전당이 어떻게 건립되게 됐는가에 대한 이런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아무런 인식이 없는 분 아닌가 그런 생각이 사실 많이 들었거든요. 그동안의 발언 행태를 보면
정말 민주주의 전당 운영 자문위원으로서 정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이번에 문자를 보냈던 이 내용을 보니까 저는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했던 얘기였다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지금 창원시에 시장이 없지 않습니까? 네. 창원시장이 없고 창원시를 이끌어가고 있는 게 지금 공무원 대행 체계로 가고 있는데 오히려 이 대행 체계로 가고 있는 이 속에서 국힘당 시의원들이 정말 오만불손하게 시정을 흔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남재혁 의원이 문자를 보낸 민주화 운동단체가 4곳인데요. 네. 방금 인터뷰한 6월 민주항쟁 기념사업회 비롯해 네. 3.15 기념사업회, 김주열 열사추모회, 부마 민주항쟁 기념사업회입니다. 네. 자문위 위촉이 부적절하다며 위촉식 참석을 거부한 단체들이기도 하고 그 단체들한테는 딱 보냈네요. 네, 또 네. 기자회견하다가 기생충 소리를 또 아, 들으신 네네네네. 그 단체들이기도 해요. 창원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뒷짐을 지고 있고 또 시의원들은 저렇게 폭주하고 있고 참 해결 기미도 안 보이고 꼬일 대로 꼬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위촉된 자문위원들도 이 참여 의사를 거두고 있다고요? 네, 15명의 자문위원 중 민주화단체 인사 4명은 네. 지금 상태로는 자문위원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아하. 거부 의사를 밝혔고요. 네. 나머지 자문위원들도 함께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이 민주주의 전당 개관식을 6월 29일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화 그리고 직선제 선언한 6.29 선언 그날을 기념하기 의미 위해서인데 있는 날인데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이 정말 표류하고 있는데 이대로 될지 이대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정말 안타까운데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창원시는 지금 선출된 수장 대신 임명받은 권한대행 체제입니다. 네, NC 사태 그리고 민주주의 전당 논란 등 해결할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닌데요. 네, 창원 시민이 뽑은 유일한 선출직인 시의회가 네. 이번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45명의 시의원들이 여야를 떠나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김인혜 계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